네, 그러면, 네, 그럼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에 켜놓고. 네, 저는 일단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가사를 차용해서 제 늘 고통받는, 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늘 고통받는 상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식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경험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네, 일단 이 발표 내용이 그렇게 저도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라서 그냥 얘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그 회사의 모 누군가가 이제 저 프로모션 페이지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개발자 누가 지금 놀고 있지? 누가 지금 쉬고 있지? 찾아서 매번 부탁하는 게 너무 리소스 낭비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요구 사항들이나 지금 뭐 기존에는 막 그때그때마다 요구 사항 다르고 동작 방식 다르고 어찌됐든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니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좀 템플릿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일단 좀 이 부분을 맡아서 구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일단 요구사항이 어떠냐라는 거를 잠시만요. 전달을 받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간소화된 모형인데 어찌됐든 되게 다양한 조건들을 좀 고려해서 좀 결과적으로 특정 유저가 이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일단 비동기까지 다 고려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또 좀 내부 로직이 너무 그 발표가 좀 늘어질 것 같아서 일단 다 동기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뭔가 설명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간소화한다면 일단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고 기존에 참여했던 이력이 없으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유저이고 또 정보 이런 뭐 추가적인 정보 수신 동의를 한 유저만 이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저 그림을 보니까 학부 때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생각났던 게 상태머신이라는 개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도식을 다시 보시면 각각은 이제 상태들은 특정 시간에 하나의 상태만을 일단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를 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이제 트랜지션 전이라고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식에 보시다시피 이 네모 박스는 상태로 저는 표현을 했고 이 파란색 이제 타워는 이벤트 그리고 이제 이 화살표는 전이 트랜지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상태 머신의 정의에 따라서 이 요구 사항을 조금 분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상태들은 일단 먼저 초기 상태 그리고 그 즉 페이지에 처음 진입한 상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 이름을 붙였는데 뭐 어찌 되었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거를 유효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참여 가능 상태, 즉 이제 정보 수신 동의만 하면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거고 참여 완료 상태는 당연히 해당 유저가 프로모션에 참여를 완료한 상태가 될 거고 이제 정보 수신 동의 진행 상태는 이제 수신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가 요청을 하는 상태라고 저는 크게 5가지 상태를 먼저 정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를 하려면, 변화를 하려면 이제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 되게 이벤트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냥 몇 가지 살펴보면 참여 기간이 아닌 경우는 이제 초기 상태에서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전이가 되겠죠. 그리고 초기 상태에서 또 참여 이력이 있었다면 참여 완료 상태로 전이가 될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초기 상태에서 참여 이력이 없었다면 참여 가능 상태로 전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보면 좀 이거 제 리액트를 다룰 때도 그렇고 좀 대표적인 뭐 리덕스에서 많이 대중화된 개념인데
어찌됐든 리듀서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러한 어떤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결국 아까의 정의와 거의 비슷하게 현재 상태랑 이제 액션 객체를 전달받아 새로운 상태를 반환하는 순수함수가 리듀스의 정의잖아요. 근데 아까 상태 머신의 정의에서는 이제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썼던 게 단순히 리듀스에서는 이제 액션이 되는 거고, 이제 아까 트랜지션이라고 썼던 거를 이제 단순히 리듀서가 이제 수행을 해주는 것. 그러면 이제 상태 머신을 리듀서만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어찌됐든 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만 하면 재미없으니 코드로 써봤는데, 결국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정의를 했던 5가지 상태가 있을 거예요. 뭐 초기 상태, 유효하지 않은 상태, 참여 가능 상태, 완료 상태, 정보 수신 동의 진행 상태. 뭐 똑같이 이제 타입을 지정을 해 주었고, 그래서 뭐 각각은 이제 스테이터스에 있는 값들로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는 상태 머신에서의 이벤트, 하지만 리듀서에서는 액션은 동일하게 타입을 이용해서 뭐 참여 기간이 맞다, 참여 기간이 어딨냐, 뭐 참여 기간이 아니다, 그리고 참여 이력이 있다, 뭐 참여 이력이 없다와 같이 뭐 여기 이 그림과 매핑되게 정확하게 타입을 지정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리듀서를 작성을 해볼 수 있겠죠. 리듀서는 정의에 따라서 현재 상태와 그리고 액션 객체를 전달받아 새로운 상태를 반환하는 함수, 순수 함수이니까 똑같이 저희가 일반적인 패턴을 사용하듯이 액션 객체의 타입을 보고 이제 어떤 액션 객체가 전달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내면 될 겁니다. 굉장히 뭔가 되게 쉬워 보이고 단순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전의 리듀서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특정 액션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 5가지 상태 중에 어느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냥 그 액션 객체에 따라서 아무 상태로도 전이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예를 들면 뭐 초기 상태에서 정보 수신 동의 진행이라는 상태로 전이가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그림상으로는 저희는 초기 상태에서 정보 수신 동의 진행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은 표현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서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리덕스를 굉장히 한때 좋아했었기 때문에 리덕스 스타일 가이드에 있는 이제 리듀서를 상태 머신으로 다뤄라 라는 격언에 있는 어떤 예시를 참고를 했는데, 그럼 이제 리듀서를 쪼개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재 이게 가장 루트에 있는 리듀서라면 동일하게 상태를 받고 액션을 받아서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동일하지만, 기존에는 이 리듀스에서 액션의 타입만을 검증을 했다면 이제는 이게 현재 어떤 상태인지 추가적으로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초기 상태였다 라면 초기 상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리듀서를 이제 연결을 해주고, 뭐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 유효하지 않은 상태와 연결된 리듀서를 연결시켜주는, 즉 리듀서를 여러 개 생성을 해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초기 상태에서 정보 수신 동의 진행으로 바로 이제 상태가 전이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리두스의 표현에서는 액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값을 보고 자동으로 상태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면 뭐 유즈 이펙트 내에서 그 값들을 이용해서 상태를 전이시킬 수 있을 거고, 뭐 만약에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전이를 시킨다면 그냥 이벤트 핸들러에 디스패치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대신 수도 코드와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유지 이펙트를 먼저 써서 값을 이용해서 상태 전이시키는 것을 보면 먼저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즉 내가 지금 참여 가능 상태가 아니라면 참여 가능 상태일 때만 이 아래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참여 가능 상태에서는 저희가 아 참여 가능 뭐지? 잠시만요. 잘못 쓴 것 같은데. 어, 네, 아무튼, 네, 어찌됐든 이 구문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상태에서 수행할 동작들을 명시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는 일단 여기선 불리언 플래그들을 보고 상태를 전이시킨다고 하면 만약에 참여 가능 여부가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참여 가능하지 않다면 이제 참여 조건이 아니라는 그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유효하지 않은 상태로 보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참여 가능 여부와 이 정보 수신 동의 여부 이 두 개가 또 이제 조합이 이제 네 개가 나오기 때문에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먼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꼭 리턴문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수신 동의 여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정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정보 수신 미동의 상태니까 정보 수신 동의 진행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보 수신 동의 진행이라는 어떤 이벤트를 또 발생을 시켜 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 코드가 굉장히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거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리듀서도 쪼개야 되고, 또 이런 값을 이용해서 상태가 전이되는 케이스에서는 또 유즈 이펙트까지 또 고려를 해줘야 되고, 또 만약에 이벤트 핸들러까지 있으면 또 이벤트 핸들러도, 그러니까 즉,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너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얘네들의 이름은 또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얘네들이 또 실행 순서는 또 어떻게 유지시켜줘야 되지? 굉장히 조금 난감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물론 할 수는 있겠다만 좀 추후에 유지하고 이걸 관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리듀서만을 이용해서 이런 상태 머신을 모델링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번거롭고 좀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리듀서 자체는 정의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수 함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상태로 전이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또 유지 이펙트 아까의 그 복잡한 로직 코드들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 또 아까처럼 이제 이 유지 이펙트라는 이름만으로는 이 현재 어떤 상태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표현한다라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이품을 이용해서 뭐 물론 식별은 할 수 있겠지만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눈에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다 또 지금은 비동기 상황을 일단 고려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비동기 상황, 물론 지금은 비동기 상황도 결비되어 있는 케이스긴 하지만 제가 뭐 편의를 위해서 동기 상황만 고려를 했지만 이런 비동기 상황에 대한 처리도 그 리듀서 자체로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로직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태 머신 자체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저 역시도 회사에서 강하게 주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정리해 가면서 좀 더 어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썼을 때 좀 어떤 점들이 편해지는지를 그 이전의 케이스를 동일하게 처리해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리듀서에서의 용어와 상태머신에서의 용어가 약간 다르니까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하고 가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상태머신에서의 액션은 그 리듀서에서 액션과는 약간 다릅니다. 상태머신에서의 액션이라면 어, 정리를 하자면 일단 리듀서에서는 아까 이벤트라는 개념을 이제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상태 머신에서의 액션은 좀 이제 상태가 이제 변화되는 전이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제 방금 발생한 것이 이벤트라면 이제 내가 어떤 걸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주는 게 이제 상태 머신에서의 액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름도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send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send라는 함수는 결국 저희가 리듀서에서의 디스패치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조금 정리를 하면 이벤트는 이제 발생한 일을 설명하고 이제 상태 전이를 유발하는 것이고요. 액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가 전이된 응답으로서 좀 발생해야 되는 이펙트나 사이드 이펙트나 좀 어떤 동작, 명령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 이제 헷갈리는 용어들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데 일단 상태 머신에 또 컨텍스트라는 이름이 있어요. 저희 리액트에서 컨텍스트 뭐 동일한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제 상태 머신에서의 컨텍스트람 함은 상태와 좀 구분되는 여기 뭐 초기 상태, 뭐 유효하지 않은 상태 등등 이 상태들과 구분되는 부가적인 데이터들을 컨텍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객체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컨텍스트 가진 경우 확장된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참조할 데이터들을 이 컨텍스트에 넣어 볼 수 있겠죠. 상태는 여전히 이제 뭐 초기 상태, 유효하지 않은 상태 등에 대해 정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일단 X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그 기존의 코드들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먼저 초기 상태를 명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니셜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죠. 이니셜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현재 초기 상태는 제가 이름 지어 둔 것처럼 초기 상태일 거고요. 컨텍스트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이벤트들을 발생시키기 위해 참조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미리 넣어둘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존재할 수 있는 상태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츠란 이름에다가 현재 저희가 이 상태 머신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상태들은 뭐 초기 상태, 유효하지 않은 상태, 완료 상태, 가능 상태, 동의 진행 상태 다라고 일단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상태가 수신할 수 있는 이벤트를 명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전 리듀서를 이용해서 처리한 것과의 차이는 중첩된 리듀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잠깐 보시면 이 스테이츠는 이제 참여 가능 상태에서 이제 참여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참여 완료 상태로 이동을 시키겠다, 변화를 시키겠다. 혹은 참여 가능 상태에서 정보 수신 미동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정보 수신 동의 진행 상태로 이동시키겠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추가적인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아까 유지 이펙트를 이용해서 뭐 참여 기간인지 이력이 있는지 참여 이력이 없는지 이런 거를 판단했던 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참여 기간인지 아닌지 뭐 참여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용자가 좀 명시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없잖아요. 그냥 초기 상태에서 네가 값을 보고 알아서 바뀌어라 라고 저희는 유도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가드라 함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맥락들을 보고 본인이 알아서 맥락이 결국 컨텍스트니까 컨텍스트를 보고 알아서 필요한 상태로 이동해라 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가드라는 이제 프로퍼티에 뭐 참여 기간이 아닌 이벤트는 컨텍스트에는 참여 기간 여부 플래그를 보고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 뭐 이력이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플래그 뭐 이력이 없는 것도 당연히 플래그를 보고 판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희는 단순히 아까 명시해준 상태에서 그냥 이 컨디션이 참여 기간이 아니면 그냥 유효하지 않음으로 가라. 뭐 참여 기간이 아니면 초기 상태에서 유효하지 않음으로 가라. 뭐 참여 이력이 있으면 참여 완료로 가라. 그다음에 참여 이력이 없으면 참여 가능 상태로 가라라고 그냥 아주 깔끔하게 명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복잡한 분기 처리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떤 상태를 처리하고 있는지 유지 이펙트 내에 명시해줘야 되고 또 참여 기간인지 아닌지를 또 여기서 판별해서 디스패치를 해주고 뭐 이력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디스패치를 해주고 이런 로직들이 좀 이런 형태로 근처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서 하나의 객체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좀 장점으로 와 닿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서 결국 비동기 상황 같은 경우에서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엑스스테이트는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또 추가적인 비동기 처리를 제공을 하지만, 좀 저희가 요새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뭐 SWR이나 뭐 리액트 쿼리 같은 것과의 통합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다시 유즈 이펙트를 좀 써야 한다라는 게 좀 찝찝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펙트 내에서 이 샌드라는 게 결국 아까의 리듀스의 디스패치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뭐 데이터는 없고 에러만 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이 상태 머신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좀 이 엑스스테이트라는 게 결국 어떤 논문, 그러니까 엑스스테이트, 뭐 상태 머신, 뭐 스테이트 차트 이런 게 결국 학술적인 내용이더라고요. 뭐 논문 기반으로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러닝 커브는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어도 되게 낯설었고, 좀, 아직까지도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좀 상태 관리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면, 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기존에는 좀 상태랑 데이터를 그렇게 분리하지 않았었는데, 좀 여기서는 명시적인 상태와 그리고 그 상태를 유발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라는 점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생각지 못했던 관점인데 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만든 그 스테이틀린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상태들을 도식화할 수 있는 웹 툴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서 그렸던 것처럼 뭐 이런 모델들을 이 웹 화면에 그려주고 이거를 뭐 피그마와 싱크를 맞춰서 이 화면 상태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혹은 뭐 이 특정 기능에 대해서는 이 스테이스 차트를 이용해서 문서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장황했지만 발표는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저 네, 스테이트 그리는 툴은 네. 그 뭐 코드를 보고 뭐 파싱을 해서 그려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 그리는 툴을 제공해 주는 걸까요? 잠깐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이시죠? 네. 어이구, 이게, 그, 이게 아마 그려야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마 코드랑 연동도 될 거예요. 따로 저도 음, 제대로 써보진 않았지만 비주얼 라이저인가? C형 이거 코드로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우측에 아, 코드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그려주고 이러면 뭐 얘만 이제 공유를 해서 피그마랑 싱크를 맞춘다든지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저 궁금한 점인데, 네. 그러면 혹시 지금 팀 내 기술 스택, 그러니까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리덕스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 RTK 쿼리를 쓰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리덕스 기반이었다가, 리덕스 사가였다가, 그러니까 비동기 처리는 리덕스 사가로 처리를 하다가, 이제 리덕스 사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팀원이 거의 없어서 사가를 드러내고, RTK 쿼리로 일단은 쓰고 있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RTK 쿼리가 필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어서, 일단은 지금 플레인하게 다 직접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제가 맡은 기능은. 저 프로모션 네, 예시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대부분의 상태가 그 서버 상태로, 어, 뭐 리액트 쿼리나 뭐 그런 서버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네, 클라이언트 상태를 담지 않고도 그렇게 구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무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아, 계신지가. 네. 실제로는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동기 상황을 가정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다 이거 API로 받아오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회사 그 프로젝트 구조상 서버에서 그 유저를 식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지? 웹뷰 기준으로 하면 저희는 그 브라우저가 진입할 브라우저를 앱에서 띄워줄 때 그때 토큰을 윈도우 객체에 주입시켜 줘가지고 브라우저에서 그 토큰을 가지고 모든 요청을 다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참여 기간이나 뭐 참여 기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서버에서 미리 땡겨올 수 있지만 뭐 참여 이력이나 뭐 참여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 뭐 정보 수신 동의 상태인지 아닌지 같은 거는 이제 다 서버한테 API 요청을 브라우저 단에서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찌됐든 대부분 얘네들은 비동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엑스스테이트?
네, 저는 가급적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러닝 커브가 높다 보니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유즈 스테이트 머신 정도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엑스스테이트급은 아닌데 뭐 스타도 괜찮고 경량화된 모델인 것 같아서 API는 비슷하고 그래서 뭐 음, 이것 정도는 제가 학습을 해서 한번 공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 안 되면. 음. 요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TS 패턴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느껴져서 아, 맞습니다. 한 방에 이렇게 한 곳에서 보고 싶다? 맞아요. 그것도 있고, 결국 이게 매번 뭐 메서드나 이런 함수들을 작성을 하긴 하는데, 결국 걔네들에 대한 용어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얘네들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하나,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일어나고 그런 네, 아, 맞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서 상황이 상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가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되고 뭐 이러는 게 이거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필요한 상태 전이를 막으려면, 뭐, 라이브러리를 도입하지 않는 상태라면, 뭐, 아까처럼 중첩 리듀서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전에 그 프로모션 작업 진행할 때 이런 상태에 대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중간중간마다 치고 들어오는 뭔가 그 기초 설계, 그러니까 기초 설계와 안 맞는 게 되게 많이 들어오고 1차는 두 번째는 들어오는데 내일 당장 바꿔야 된다. 약간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음, 프론트 안에서 뭔가 상태를 관리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일정을 맞추기가 전 너무 어려웠어서 이거는 이런 상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서버에서 미리 다 땡겨서 다 그 동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오히려 이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르게 풀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았어요. 왜냐하면 비개발자들이랑 일하면 그게 되게 좀 심하긴 한데 저희도 마케팅 팀이랑 일하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요구사항 막 바꾸고 막 이거 물어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도 몰라요. 이런 거 아주 킹받는 일들이 좀 많았는데 어찌됐든 결국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참여 조건이거든요. 이 참여 조건이 결국 서버에서 받아오는데 뭐 나이 연령대별로 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혹은 뭐 저희는 이제 이런 금융 쪽을 다루니까 뭐 신용 점수가 몇 점 이상이냐 아래냐 뭐 이런 것들로 조건 자체를 이제 서버한테 전달받아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조건들을 그대로 그냥 검증만 할 수 있게끔 저희도 그런 식으로는 했어요. 근데 나머지 이 틀들은 절대 못 바꿔준다. 합의 안 된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쳐도 될까요? 음? 정적 뭐지? 네. 마무리할게요.